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센터 대표 장동현입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사해드린 일, 그 다음에 저한테 이사를 했었는데 피해가 있었던 일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짐을 다른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빼간 고객님.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직접 이사를 했던 구독자 고객님. 제가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분들이 제 구독자님이 직접 저에게 이사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실제로 일을 했던 이 고객님 댁에 방문했을 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TV를 통해서 큰 화면을 보기 위해서 TV에서 유튜브로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셨어요. 제가 방문하고 찾아뵀을 때 그 정도로 제 영상을 자주 봐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드렸고, 날짜 조정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이사 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다리를 조금 멀리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다리차를 대는 장소가 굉장히 심한 역경사였어요. 그래서 사다리 위에 무거운 짐을 실으면 사다리차가 이렇게 뒤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로 짐을 내리는 게 오히려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일부는 엘리베이터로도 조금 내리고 일부는 사다리차로 내리고, 또 그리고 이삿짐 중에 이케아 장롱 중에 조금 큰 사이즈의 슬라이드 장롱이 있었어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장롱을 일일이 다 분해를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분해를 하면 조립한 다음에 탄탄하게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했고, 이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신혼부부셨어요. 그래서 남자 고객님께서는 여름에 아버님, 부모님 이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맡기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부 고객님께서는 내년에 부모님께서 이사하시는데 그 일도 저한테 맡겨주시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농담으로 내가 호적이라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루 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감사하고 재밌게 그 일은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방문 견적을 다니면서 전화 상담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는 3월 9일에 7.5톤 양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동 거리는 39km 정도 됐대요. 그리고 경기권은 아니에요. 서울과 경기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서울 경기보다는 이사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조금 더 낮아요.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작업 인원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얼마에 하셨냐면 140만 원에 하셨어요. 1년 중 이사 비용이 최고 비쌀 때가 언제냐면 2월 마지막 주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6일이 제일 비쌌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한 10일, 그 뒤로 한 10일, 그때도 바쁘고 일도 많아요. 자, 날짜가 언제라고요? 3월 9일이잖아요. 그럼 막 한참 바쁠 때예요. 3월 초. 그런데 7.5톤의 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이동 시간도 좀 발생하는데 작업을 4명이 했대요.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조건이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6명에서 7명 들어가서 작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엘리베이터로 내린다면 최소한 1명에서 2명이 짐을 계속 올리고 내려야 돼요. 엘리베이터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올리고 내리고 차에다 싣고 차에 있는 짐을 내려서 엘리베이터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6명에서 7명을 전 작업 인원을 책정을 해요. 그런데 3월 9일에 7.5톤의 짐을 양 엘리베이터로 이 정도 거리, 그럼 뭐 이동시간 1시간은 걸렸겠죠. 그 다음에 작업 인원을 4명이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개판을 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다 마친 다음에 포기를 하고 우리 고객님께서 며칠째 막 짐 정리를 하는데 뭔가 없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게 사진 없어졌고 이제 앨범이 없어졌죠. 앨범이 없어졌고 또 그리고 창고에 뭔가 더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시겠는데 잘 안 쓰시던 물품이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사팀장한테 전화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근데 나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떻게 확인했냐면 이전 집, 지금 집, 새 집이죠. CCTV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전 집에서 박스에서 실을 때 박스가 100개였다면 지금 집에서 박스를 올린 거는 89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11개의 박스가 덜 올라간 거죠. 그죠?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재, 이삿짐센터가 오늘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박스가 100개, 바구니가 100개면 딱 그것만 챙겨가느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챙겨가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짐을 실을 때 이게 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빈 박스를 만들어서 몇 개를 채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다가 이삿짐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삿짐 센터의 자재가 내려왔다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완벽한 증거는 안 돼요. 분실물 11박스에 해당하는 내 물품이 없어졌다고 완벽하게 증빙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는 건 사진밖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내가 이 물품이 확실히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거를 어떻게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물품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렵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앨범이 없어졌어요. 그럼 앨범의 값어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냉장고를 잊어버렸다. 그럼 이 냉장고가 10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이 감가상각을 다 따져서 이 냉장고가 빵원이 될 때 7년인데 내가 5년을 썼으니까 2년의 값어치만큼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진이라는 것은
정확한 가격이 매겨지지가 않죠. 그쵸?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의 제품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A4 용지 한 장 가격하고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이런 날에 이사를 하는데, 이런 조건에서 이사를 하는데 4명으로 해서 140만 원으로 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말로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지난번에 통화하셨던 것과 똑같이 너무 강경한 자세로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 고발센터에 전화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날에 이 가격에 협의하신 고객님도 뭐 조금 뭐라 그럴까, 책임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날에 이 가격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더 이삿짐센터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고객님을 이 정도면 내가 그냥 20만 원은 벌 수 있겠다. 고객님 이삿짐, 고객님 이삿날에 대한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단돈 한 20만 원 정도로 고객님을 보고 초보자들 넣은 거죠. 초보자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는 습관이다. 이런 거는 습관이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전과가 있을 거다. 다른 업체한테도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간 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경고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먹었을 거다. 그러면 바로 이 업체가 고객님께 협의하자고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뭐라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 말도 안 되는 이 조건. 아무리 10만원, 20만원을 아끼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요. 이사를 마친 다음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돈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셔요. 10만원, 20만원 아끼려다가, 그렇다고 해서 140만원이 적은 돈이냐? 절대 아니에요. 큰 돈이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의 이 조건에는 절대 불합리한 가격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싼 거는 싼데 이유가 있고요. 비싼 건 비싼데 이유가 있고, 저처럼 중간 가격은 중간 가격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가 오늘 방문 견적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쓰십니까? 그래서 아니 안 씁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똑같이 또 이삿짐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냐니까 믹서기가 없어졌대요. 믹서기가. 이건 아니에요. 믹서기라는 제품이 굉장히 고가의 믹서기였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져간 게 아니에요. 파손시키고 그냥 딴 데다 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뭐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믹서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안 가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막 대충 한 거죠. 이삿짐 포장을 대충 하고, 아니면 이삿짐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막 그냥 쿵쾅쿵쾅 막 차에다 싣고 막 꼭대기에다 올리고 막 차량에 이빠이 실어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분실됐다고 우리 고객님은 느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파손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넣어드린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똑같은 분들이요. 이게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경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4월 달에 언제가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4월 30날이에요. 그런데 4월 30일에 예산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알아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안 알아보기 시작한 분도 계세요. 뭐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되도록 꼼꼼하게 업체를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내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저를 못 살게 한 뭐 그런 고객님도 계셨어요. 어떻게 일단은 이전 상황을 살짝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상황을 말씀을 안 드리면 너무 한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2월 말 제일 바쁜 거 아시죠? 자, 3월 3일 그 다음에 날짜를 한번 바꿔서 2월 한 20일 정도, 그리고 날짜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한 2월 25일 정도, 그리고 날짜를 다시 한번 바꿔서 3월 3일 정도. 제일 바쁜 시기잖아요. 그죠? 2월 말 3월 초에 이사 날짜를 한 4번 바꾸셨어요. 이 날에 일 잘하는 사람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와, 날짜를 4번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날 저랑 일하기로 했던 사람들, 제 원막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결국 그래도 제 최측근, 다른 지점은 뭐 말도 못 꺼내고요. 우리 지점 사람들 데리고 이사를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3월 3일에도 이거를 아침에도 보관 이사를 할 건지 그냥 일반 이사로 할 건지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을 일단 하면서 저는 계속 고객님한테 여쭤봤죠. 왜냐면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경유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삿짐도 많아졌죠. 이삿짐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관을 할지 그냥 일반 포장 이사를 할지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해 보니까 이삿짐은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없던 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경유지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늦게 끝나겠다. 만약에 보관 이사를 하게 되면 창고 문 싹 닫은 시간이 되겠다.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시에도 여쭤보고 9시 반에도 여쭤보고 10시에도 여쭤보고 하니까 결국 10시 넘어서 보관 이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보관짐이 또 나눠져요. 조금 일찍 뺄 거, 조금 늦게 뺄 거. 와, 그러면 이삿짐이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해서 이삿짐 포장을 다 마치고 경유지에 원하시는 물품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보관 창고에 가는데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물품이 몇 톤이냐면 한 10톤 돼요. 10톤 돼요. 그러면 딱 두 컨테이너거든요. 두 컨테이너예요. 한 컨테이너를 5톤으로 보니까 두 컨테이너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일찍 빼는 물품이 있고 늦게 빼는 물품이 있잖아요. 근데 일찍 빼는 물품이 한 컨테이너 반, 그 다음에 늦게 빼는 물품이 한 반 컨테이너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넣어 놓는다면 언제 뺄지 모르는 일찍 빼는 짐 한두 개는 헷갈릴 수 있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일 하나만 하고 한 달 내내 쉬면 한 달 내내 다른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다면 안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 오늘도 일하고 끝나면 가서 방문 견적하고 저녁에 스케줄대로 우리 지점들 일 주고 제가 알고 지내는 기사들 소용짐 이사 주고 바쁘거든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컨테이너는 두 개로 빌렸어요. 95번, 98번, 그리고 96번과 97번은 제 다른 짐이 들어있어요. 근데 97번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했냐면 빨리 일찍 빼야 되는 물품을 여기와 여기에 넣어놓고 늦게 빼는 물품을 여기에 따로 넣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두 컨테이너 물량이니까 요 자리를 제가 임의로 조금 빼서 넣어드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럼 두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세 컨테이너에 1, 2, 3, 세 컨테이너에 넣어드려도 저는 두 컨테이너 비용만 받고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도 두 컨테이너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물품을 4월 한 3일인가요? 4월 한 2일인가? 4월 한 1일인가? 확실하진 않아요. 1일인가 2일인가에 물건을 빼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물품을 얼마나 빼야 되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뭐 몇 톤 차량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2톤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짐을 가지고 들어가서 넣어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리까지 해드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명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 3명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데려가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를 데리고 또 맞춰서 이날 들어갔어요. 근데 이날도 결국 뭐 이 짐 빼서 뭐 박스 다 뜯어서 이거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막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하다가 다 나눠서 차에 딱 실었어요. 2톤. 근데 잠시 대기.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고에서 4시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고 했더니 오늘은 이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날 그냥 허탕 쳤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전인가 또 이사를 하신대요. 이게 뭐 아무튼 한 이틀 전에 전화 와서 다시 또 보관 창고에 있는 짐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구도 안 하겠다는 거야. 못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돈 버는 걸 좋아하지. 가만히 앉아서 일하다가 뭐 돈 편하게 버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무도. 그리고 물론 이틀 전에 전화해서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뭐 그 전에는 제가 막 어떻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또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이삿짐 센터가 이 짐을 빼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번 일을 한 사람도 저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의뢰하셔서 제가 뭐 방법을 아주 뭐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화 상대가 된 것도 저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날짜를 바꿔서라도 바쁜 시기에도 해드리려고 했던 것도 저예요. 근데 이 고객님의 경우에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97번 컨테이너가에 이만큼의 제 짐이 있었고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추가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 고객님 물건을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큰 가구들 몇 개만 헷갈리지 않게끔. 근데 컨테이너 비용은 2개를 내셨는데 왜 내 물품을 다른 이삿짐과 섞어 놓느냐, 이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좋은 이사업체로 보시거든요. 그 전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거 하나로 저를 다른 분들과 다른 관점에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이 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구두로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이사업체를 첫 번째는 꼼꼼하게 찾아서 좋은 업체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루 만에 너무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저 한 사람인데 다른 평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제가 이 고객님께는 잘해드리고 이 고객님께는 그냥 뭐 기분 나쁘게 불친절하게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전과 후를 다 살펴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체에 불만이 많은 경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신다면 몇 가지는 아마 내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 고르실 때 정말로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있었던 일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업체 선택하는데 그리고 좋은 이사 하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